한때 파리의 밤하늘을 밝히던 별, 이강인, 그의 이야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함께했던 화려한 출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그를 둘러싼 우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리그앙 24라운드 AS 모나코전을 앞두고 파리는 심상치 않은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경기 전날 프랑스의 유력 매체들은 예상 라인업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파리의 공격진에서 이강인의 이름이 빠진 것입니다. 음바페를 필두로 한 공격진에 그의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경기 스타드 렌과의 대결에서 그는 탁구 게이트로 인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케 감독의 선택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약은 기대에 못 미쳤고 결국 후반 시작과 동시에 마르코 아센시오와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강인은 단 45분 동안 볼터치 38회, 패스 성공률 88%를 기록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진이 PSG의 승리를 놓치는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모두가 우려했던 이강인 죽이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강인의 운명은 그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후 그는 연속 2경기에 선발로 나섰지만 예전과 같은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축구계는 그에게 혹독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나인티민이라는 매체에 따르면 그는 평소와 같은 강렬한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턴오버를 기록하며 상대 팀 스타드 렌의 역습을 돕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이강인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독은 마지못해 평점을 준다면 3점 정도가 적당하다며 그의 플레이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노골적인 불만은 이강인에 대한 실망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컵 직전 슈퍼컵에서 MVP를 차지하는 등 이강인의 잠재력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인의 자리에는 카를로스 솔레르와 비티냐 같은 생소한 선수들이 그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강인이 뛰어야 할 오른쪽 윙 자리에 그들이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이강인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PSG가 리그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승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3경기에서 16승 6무 1패를 기록하며 승점 54점으로 2위 팀인 스타드 브레스트와의 격차를 무려 11점으로 벌려놓았습니다. 아직 잔여 일정이 15경기나 남아있었지만 PSG가 1위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은 겨우 5%도 되지 않았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에 따르면 PSG는 최근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스타드 렌전에서 1대1로 비기며 연승 행진이 끊겼지만 무패 흐름이 깨질 것이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상대팀인 모나코는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최근 공식전 6경기에서 2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패승패승의 흐름을 반복했습니다. 직전 랑스전에서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3대2로 극적인 승리를 따냈지만 PSG와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분명히 열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SG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강인의 선발 배제 이유가 될 만큼 충분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강인이 빠진 PSG의 경기력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 이강인의 부재가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원인으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탁구 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강인의 별은 잠시 빛을 잃었습니다. 긴 휴식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플레이는 점점 그 빛을 잃어갔고 스타드 렌전에서의 혹독한 평가는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그의 선발 자리 상실로 이어졌고 이강인 없이 치러진 PSG의 경기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하루로 기록되었습니다. 경기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음바페의 돌파 몇 번을 제외하고는 모나코의 견고한 방어벽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골 결정력의 부재로 인해 PSG는 득점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고 오히려 모나코의 순간적인 역습에 몇 차례 심장이 철렁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경기의 운명이 걸린 순간 파리의 심장이 숨죽였습니다. 전반 39분 PSG의 승리를 향한 질주 중이던 아센시오가 상대의 거친 파울에 발이 묶이며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부상 장면은 긴장감을 더했고 모두의 시선이 이강인으로 향했습니다. 아센시오가 뛰던 오른쪽 윙포워드는 바로 이강인이 가장 빛날 수 있는 포지션이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해설자들은 이강인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지만 엘리케 감독의 선택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바르콜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PSG는 전반전을 마치며 골 없는 균형을 이어갔고 경기력에 대한 의문점만 더해갔습니다. 전반전이 지나가고 PSG는 골문을 열지 못한 채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후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변화가 필요했고 그는 후반전에 문을 열며 음바페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콜로 무아니를 그라운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불과 14분 후 덴벨레와 누노 멘데스까지 교체 카드를 사용하며
승부에 대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카드를 쓴 엘리케 감독이었지만 모나코의 수비진은 철벽 같았고 PSG는 그 벽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이강인은 벤치에서 아직 그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기장의 시계가 후반 41분을 가리키는 순간 이강인의 이름이 드디어 호명되었습니다. 그가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 파리의 밤하늘은 마치 그를 위해 더욱 빛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몇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 몇 분 동안 이강인은 모든 것을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강인의 발끝에서는 불꽃 대신 불안정함이 튀어나왔습니다. 출전하자마자 개인기에서의 실수가 반복되었고 타이밍을 놓치며 공격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턴오버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더욱이 체력이 왕성해야 할 교체 선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PSG 선수들조차 이강인이 있는 측면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며 공격의 무게중심을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로 인해 PSG의 공격은 한쪽으로 치우쳐 밸런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강인의 교체 투입은 그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였지만 그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강인의 몇 분간의 활약은 PSG의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공격은 모나코의 수비벽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고 그라운드 위에 이강인은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경기의 마지막 순간에서 이강인은 오른쪽 2선에서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그의 포지션은 이론상으로는 그가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였습니다. 왼발의 마법사로 불리는 그에게 감독은 아마도 상대의 수비를 교란시킬 수 있는 그의 개인기와 그로 인한 깜짝 슈팅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강인의 발끝에서는 마법 대신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그라운드 위에서 보낸 시간은 단 7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강인의 터치는 겨우 4회, 패스는 4회였습니다. 이는 그가 공을 받자마자 바로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4번의 패스 중 1번은 실패하였고 그의 패스 성공률은 75%에 불과했습니다. 이강인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PSG 선수들이 공을 돌릴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패스를 건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의 투입은 그가 PSG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했으나 실제로는 그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몇 분간의 활약은 감독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라운드 위에서의 외로운 모습은 마치 그가 팀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파리의 빛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강인의 짧은 출전 시간은 축구 전문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분석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낭트전부터 보인 불안정한 모습이 그가 리그에서 7분 동안 역습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체력이 넘쳐야 할 그의 시간은 수비수와의 충돌에서만 빛을 발하며 공격적인 존재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우가르테는 이미 경합을 통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불안정한 공격으로 인해 그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강인은 그 자신도 다시 선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PSG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해결사를 찾지 못했고 득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PSG는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리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강인에게 주어진 몇 분간의 시간은 그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공격은 골문 앞에서 허무하게 사라졌고 그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날 경기 이강인의 성적표는 파리의 차가운 바람처럼 싸늘했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강인의 부진한 모습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가 왜 이토록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시대의 다른 선수와의 비교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미넨에서 활약 중인 김민재는 같은 시간대에 경기를 치르며 어시스트 하나를 추가해 평점 7.34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포인트에 기여한 그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공격수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은 13경기 동안 겨우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그의 득점은 1회에 불과했습니다. 이강인에게는 한때 메시의 대체자로서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가 마이애미로 이적하기 전 시즌에 21득점과 20도움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이강인의 성적은 그야말로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PSG 내에서 그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감안하면 이강인의 현재 모습은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수비수인 김민재조차 이강인보다 나은 공격력을 보이는 상황에서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선발로 출전시킬 명분을 잃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강인의 이야기는 파리의 밤하늘에 펼쳐진 별빛처럼 찬란했지만 그 빛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미래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강인의 미래에 대한 의문은 더욱 짙어만 갔습니다.
프랑스 리그의 정상에서 군림하는 PSG 내에서 그는 이제 겨우 로테이션 선수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터져나오던 불꽃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골을 기대하기는커녕 그가 선발에서 배제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강인이 PSG에 합류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가 곧바로 임대로 떠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 예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이강인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만 갔고 그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 보였습니다. 파리의 밤하늘 아래 그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예측할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이강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가 다시 한번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을지, 그의 발끝에서 다시 한번 불꽃이 튀길 기대해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뉴스였습니다.